학생들 하셨습니까? 요즘 각 수입사에서 엄청 세일을 하고 있죠. 아마도 연말 가면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더 많은 혜택으로 세일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마지막 물량이다, 몇 대 안 남았다, 다 개뻥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달달하게 평생 소모품 무상 교환 어쩌고 하지만은 그거 수입 인보이스 가격으로 따지면 몇 푼이 나겠습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 연말쯤 더 폭탄 날릴 때 구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유로5 플러스 본격 시행에 내년 사업은 앞이 안 보이니 지금 환장하고 있을 겁니다. 앞이 깜깜하죠? 코로나로 죽어나갈 줄 알았는데 특수를 누리다 아마도 이럴 줄은 몰랐을 겁니다. 지금 한창 사업계획 작성하고 발표할 시기인데 내년 사업계획도 못 짜고 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빨리 망할 곳은 망하고 정리 좀 돼야지 가격이 내려갈 것 같죠. 이렇게 보면 아주 깨소금 맛이죠. 군자금 잘 마련했다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 원하는 모델 줍줍 하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이상 싸게 구입한 분들은 저 만나면은 커피 한 잔씩 쏘시기 바랍니다. 그 구하기 어렵다는 뇌물도 세일을 하고 있으니 내년은 좀 볼만하죠. 그럼 오토바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과연 내게 맞는 오토바이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내게 맞는 오토바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를 추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 각자의 개인적 사정이 있다 보니 어떤 기준에 두고 이야기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입문 초기에는 반드시 한 번이라도 타보고 결정하라고 권장을 많이 합니다. 스쿠터를 타든 수동 저배기량을 타든 한번 타보면은 일단 본인의 능력이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중년에 막 입문해서 주변 이야기 듣고 고배기량으로 갑자기 벌컥 입문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그래서 실패하고 바잡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일단 오토바이 끌고 나갈 실력도 안 되는데 무겁고 큰 오토바이를 갑자기 운전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도 안 되고 젊은 패기와 체력, 신체적 능력이라도 되면 버티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반드시 사고를 내거나 얼마간 타다가 접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죠. 그래서 제가 저배기량으로 어느 정도 오토바이에 적응하고 타는 기량을 끌어올린 후에는 본격적으로 취미 레저를 즐길 만한 오토바이를 고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40, 50대까지 한 번도 오토바이를 타지 않은 분들은 적응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동차 운전이나 자전거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자동차 운전도 오래 해도 실력이 천차만별인데 오토바이는 더욱더 심한 차이가 납니다. 오토바이는 내 손발 조작과 빠른 판단력, 균형 감각 등 모든 신체 기관과 운동신경을 다 써야 하는 운전이라서 자전거나 자동차 운전하고는 전혀 다른 분야라 특히 더 감각적인 요소가 많이 필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중년인 경우는 이런 감각적인 부분이 많이 무뎌지거나 퇴화해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지거나 자전제쿵 등으로 마음고생이나 바접을 보기보다 쉽게 만나죠. 제가 항상 빠지지 않고 저배기량을 타라고 권장하는 이유는 이런 감각을 익히고 깨워준다는 의미가 큽니다. 딱 타보면 내 능력이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을 느끼죠. 솔직히 한국 남자들 자존심이 강해서 절대 입 밖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본인은 알고 있을 겁니다. 125cc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누구는 금방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125cc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부추기는 바람에 바로 리터급 투어링으로 가시면 반드시 사고 치죠. 옆에서 그러죠. 원래 그렇게 타는 거요. 괜찮아. 언젠간 적응해.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부추기고 라이딩을 나갑니다. 그러는 것은 진짜 객기죠. 오토바이 컨트롤이 안 되는데 무슨 투어링을 가냐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죽으려고 환장한 케이스가 딱 이런 케이스입니다. 저랑 같이 투어하는 친구들은 10대부터 오토바이를 탔고 평생 오토바이를 타던 친구들이죠. 그 중에 제가 라이딩 실력이 제일 딸립니다. 저는 10대에 배웠지만 20대를 건너뛰고 30대에 다시 오토바이를 탔기 때문에 확실히 친구들보다는 실력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처음 타는 일반인들보다야 약간은 나은 실력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배기량 오토바이에 적응한 상태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즐기는 오토바이를 선택한다면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라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뭐 일단 가오를 중시하는 분들은 마음에 드는 오토바이 모델 타시면 됩니다. 키만 된다면 뭐 어떤 모델이든 원하시는 거 타시면 됩니다.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듣는 분들이 뭐 이런 분들이라 뭐 얘기해주고 싶은 생각도 말도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시트고의 문제를 많이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보일 때 더욱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 이건 어느 정도 오토바이 컨트롤 능력이 생기거나 다룰 줄 알면 그리 큰 장벽은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실력 있으면 한쪽 발가락만 닿아도, 아니 발 안 닿아도 잘 타죠. 그런데 문제는 실력이 늘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고 발착지성 때문에 제꿍 등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극복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오토바이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원래 오토바이라는 것이 넘어지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안 넘어지고 타면 좋기야 하겠지만 절대 그럴 수는 없죠. 넘어지고 까지고 제꿍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건데 그런 과정을 너무 어려워하거나 피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저처럼 버릴 때 버리고 넘어져야 그래야 상황 대처 능력도 늘고 몸도 덜 다치는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무조건 싸구려 중고로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산 오래된 시동만 걸리는 중고 한 50만원짜리 사서 넘어져도 보고 까지기도 하고 제꿍도 하면서 배워야 비싼 오토바이 사면 안 넘어지고 진짜 잘 타죠. 처음부터 그랜저 가랭이에 끼고 시작하면은 아까워서 무서워서 못타죠. 키가 작은 분들이나 발착식성에 신경 쓰는 분들은 레블이나 스쿠터가 답이 될 수도 있죠. 세 번째, 승차감을 중시하는 분들을 위한 선택입니다. 승차감이 좋은 오토바이는 고급 투어러들이 확실히 승차감이 좋습니다. 할리 스글이나 로글, 혼다 골드윙, BMW K1600 정도가 대표적인 모델이죠. 그런데 무지하게 비싸죠. 웬만한 중형차보다도 비쌉니다. 그런데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데 승차감이 좋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바로 멀티퍼포즈라는 기종들이죠. 아주 고가의 BMW R1300GS를 비롯해서 850, 750, 그리고 혼다 아프리카 트윈, 그리고 트랜스 알프, NC750X, NC750, 스즈키 브이스트롬 650XT, 800DE, 1050XT라 DE, 가와사키의 버서스 650, 1000 등이 대표적인 모델들일 겁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멀티 기종이 대세라 각 메이커에서 아주 중요하게 주력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서 단종될 위기도 없죠. 다만 문제는 시트고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00mm 이하의 모델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 혼다 NXC750이 딱 800mm인데 이것도 약간 높게 느껴지는 높이이기는 합니다. 광고에 멀티 가지고 막 산 타고 강 넘고 막 그러는데 원래 그렇게 타는 것이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그래도 되긴 하는데 솔직히 그런 데서 타는 모델은 또 따로 있죠. 그렇게 막 타시면은 금방 바싹 부서지죠. 다만 단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가이드바나 뭐 3박스, 대깔, 옵션 좀 붙이기 시작하면은 뭐 한 300만원, 500만원 훌쩍 넘어버린다는 개미지옥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욕심만 내지 않으면은 아주 적당히 타협해서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 네이키드보다는 좀 둔하죠. 그거야 당연한 것이 등치가 있으니까 무게도 많이 나가고 결정적으로 앞바퀴가 19인치나 21인치로 크다 보니까 코너링이나 유턴에 좀 불리하고 빠릿한 감은 좀 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또 갑자기 브레이크 밟으며 노즈 다이브라고 앞이 주저앉는 머리를 푹 쑤셔박아 버리는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곳을 달리거나 과속 방지턱을 넘는 것은 진짜 최고라고 대체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편한 아주 무난한 주행감이 장거리 라이딩이나 텐덤에도 아주 적합한 모델이 멀티 기종들입니다. 또 짐 많이 싣고 다닐 수 있어서 캠핑용 오토바이로도 진짜 최고죠. 또 투어러, 멀티, 네이키드 단 모르겠고 세상 편한 오토바이가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이런 오토바이가 있죠. 바로 스쿠터입니다. 기어 변속도 필요 없고 가진 출력으로 스로틀만 가면 나가는 오토바이죠. 시트도 대형 투어러의 소파처럼 푹신하고 방풍 성능도 좋고 승차감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도심에서 다루기 쉽고 코너도 잘 돌아나가는 오토바이가 스쿠터입니다. 거기다 3박스를 달지 않아도 시트 밑에 헬멧이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수납 공간도 있죠.
솔직히 보이는 편의성만 본다면 다른 오토바이의 장점만 모아놓은 것이 스쿠터가 아닌가 합니다. 다만 문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취미로 오토바이 탄다고 바라보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죠. 일부 스쿠터 라이더는 달리다 손 흔들어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약간은 무시당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렇지, 솔직히 가장 편하고 다루기 쉬운 오토바이가 스쿠터입니다. 괜히 동남아나 유럽에서 많이 타고 배달 라이더들이 거의 스쿠터를 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편의성 때문이죠. 뭐 장거리를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도심에서 불편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것이 스쿠터입니다. 진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타고 다닐 수 있는 기종이죠. 수십 년간 배달업계의 강자인 시티백을 한 번에 밀어내는 것이 스쿠터일 정도로 편하죠. 저도 스쿠터 타봤지만 비가 와도 달리면 비를 잘 안 맞습니다. 서행을 하거나 신호대기나 해야 비를 맞을 정도로 방풍 성능도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상한 경시 풍조로 인해서 취미용으로는 스쿠터가 좀 괄시받는 느낌이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말 쿼터급 스쿠터 정도만 된다면은 장거리도 문제없이 소화할 정도로 편하고 잘 나갑니다. 약간 속도를 포기한다면은 경치를 즐기며 달리기도 좋고 누구를 태우고 텐덤으로 달리기도 좋은 것이 스쿠터인데 말입니다. 정말 편하게 즐기실 각오가 되어 있다면은 스쿠터가 정말 정답이죠. 다만 약간의 구동계 구조상 출력 손실이 있어서 엔진 출력 대비 약간은 덜 나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약간 좀 버이적거리는 맛이 좀 있죠. 또 구동계 정비 소요가 있고 주기도 짧은 단점이 좀 있죠. 3만에서 5만 킬로마다 구동계를 정비해야 하지만은 편의성에 비하면은 충분히 감수할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 좀 굼뜨다는 느낌이 있고 제동력도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바퀴가 13에서 14인치가 많다 보니까 직진 안정성이 약간은 불안하고 도로 상태가 험한 도로를 달릴 경우에는 약간은 승차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어 가격이 일반 17인치 대비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0만원 안쪽으로 좀 저렴하죠. 솔직히 라이딩 많이 하면 타이어 가격 무시 못합니다. 거기다가 스쿠터들은 연비도 엄청 좋죠. 쿼터급 스쿠터도 거의 리터당 30km 넘게 나갑니다. 그리고 다이나믹한 주행감을 원하신다면은 어드벤처 형태로 ADV나 수동 기반의 기어를 가진 DCT 모델도 있으니까 잘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내게 맞는 출력 특성을 가진 모델을 찾는 것이 엄청 중요하죠. 저는 이 문제가 오토바이 초보를 벗어나면은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100cc 저배기량으로 출발했는데 그 출력에 딱 맞는 분도 계시죠? 있을 수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가 왜 고배기량을 안 탈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유지비인 기름값, 정비비, 부품값,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심에서의 순발력, 즉 회전 능력이나 다루기 편한 가벼운 무게 오토바이 때문이라도 400cc 이상 오토바이를 잘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개중에 장거리 탁송을 하는 경우에는 300cc 이상 오토바이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거기다 125cc 이상 출력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속도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분도 있을 수 있죠. 또 저배기량으로 솔방솔방 라이딩을 즐기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장담컨대 100cc 대 출력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감안하고 참고 타는 분들이 많죠. 여기서 갈림길이 됩니다. 그래서 2%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 300에서 500cc대로 기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잘 정착하고 오래 타는 경우가 많죠. 또 반대의 경우로 속도에 대한 적응력이나 운동신경이 살아계신 분들은 2000cc에 육박하는 할리도 답답해서 못 견뎌 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보통은 혼다 골든이나 BMW K1600, GS RT 등으로 기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할리가 2000cc 가깝더라도 마력은 100마력 언저리 나오고 무겁고 하다 보니까 순발력이 많이 떨어지는 오토바이라 그렇습니다. 위에 거론한 투어링도 리밋이 걸려있는 기종이 있기는 하지만은 할리보다는 가볍고 빠릿빠릿한 운동 성능이 나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80 언더에서는 엄청 잘 나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기종들이죠. 또한 승차감이나 진동, 부드러운 엔진 필링, 출력 특성으로 장거리 피로감도 할리보다는 훨씬 덜한 기종들이죠. 대형 투어링보다 더 속도감을 원하는 경우는 스즈키 하야부사나 1000GT나 GX, 가와사키 닌자 H2SX, 1000SX, BMW 1000XR로 기변하거나 이보다 한 단계 위인 네이키드나 R차나 F차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마력, 즉 출력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냐가 그런 문제가 있죠.
저배기량은 한 10마력에서 15마력, 쿼터급은 30에서 40마력, 미들급은 70마력, 리터급은 기본 100에서 200마력 정도가 기본 출력이죠. 만약 650cc 미들급이 40에서 50마력이 나온다면은 미들급을 탈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해당 모델이 내 스타일이고 이쁘게 생겼어도 저라면 선택 안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스즈키 1000GT 타는 친구와 라이딩 가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미라주 650이 74마력과 스즈키 1000GT의 125마력은 어나더 레벨의 출력이죠. 진짜 미라주는 스로틀을 2번 감아줘야 150km가 나오지만은 스즈키 1000GT는 4분의 1만 당겨도 나온다고 합니다. 더 자존심 상한 일은 미라주는 평균 연비가 19.89km에서 16에서 17km로 낮아질 정도로 땡겼는데 1000GT는 평균 연비가 16km에서 18km로 오히려 좋아졌다고 합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미라주는 멋빠지게 달려도 1000GT는 왼손은 연료 탱크에 턱 꼬이고 솔방솔방 따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떼어내려고 달려도 잠깐이면 뒤에 달라붙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랬죠. 말하고 보니까 더 열받네요. 할리도 미라주와 달리면은 코너에서 쉽게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데 1000GT는 진짜 다르죠. 정말 잘 나간다는 느낌이 내가 운전을 안 하는데도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본적인 배기량이나 출력 차이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거의 이 바닥의 생리 같습니다. 입문 후 약간의 오토바이 적응 기간이 지난 분들은 본인이 능력을 어느 정도 충분히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당한 수준의 마력의 배기량으로 업그레이드 기변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많이 시승해보고 결정을 해야 하죠. 저 배기량에서 약간만 출력이 좋은 오토바이를 타도 엄청 좋게 느껴지는데 이게 비교해서 상대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시승을 해보며 비교해야 알 수 있는 것이라서 참 어렵습니다. 저 배기량은 스로틀을 3번은 감아줘야 100km가 나온다면은 쿼터급은 절반, 미들급은 3분의 1, 리터급은 손만 올려도 나오는 속도일 수 있습니다. 150km는 저 배기량은 내리막에서 탄력을 받아도 안 나오는 숫자지만은 쿼터급은 끝까지 쥐어짜야 나오는 속도죠. 미들급은 스로틀을 한 번 더 감아줘야 나오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리터급은 4분의 1만 당겨도 나온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은 그만큼 스로틀 반응 속도가 민감하고 빠르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신체적 반응 속도를 가지거나 적응하지 못한 상태로 운전을 한다면은 정말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속도에 대한 적응력이나 신체 반응 정도는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하는 것인데 여기에 가오나 객기가 첨가된다면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위험하죠. 대형사고를 치거나 저승각이 딱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적응 가능한 출력과 배기량을 파악했다면 출력 특성을 좀 알아야 하죠. 오토바이 출력 특성에 따라서 주행 성격이 많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두 차트는 할리 로드글라이드 울트라와 스즈키 1000GT 마력과 토크 곡선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휠 마력으로 다이너 출력 차트라서 업체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마력과 토크 수치와는 약간은 다르지만은 오토바이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차트라 가져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할리 마력은 5000rpm에서 꺾여 내려가기 시작하고 토크는 3000부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실제 운전해보면은 한 3500rpm 넘어가면 뒤에서 살살 땡기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다가 5000 근처에서는 확실히 안 나가는 느낌이 날 겁니다. 그런데 5000rpm까지 땡기는 사람은 없겠죠? 실제 4500 이상 땡기고 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는 짓이지만은 초반 2000에서 3500까지는 아주 좋은 느낌이 나는 주행 성능을 가진 오토바이죠. 속도는 한 80에서 120km 정도가 가장 경쾌하게 주행이 가능한 오토바이라는 겁니다. 반면 스즈키는 5000에서 1000rpm까지 아주 경쾌한 달리기가 가능한 오토바이죠. 할리가 경쾌하게 달리는 2000에서 3500에서는 별로 힘을 쓰지 못하지만은 토크밴드가 2000부터 70-80% 이상 나오게 설계가 됐고 1000rpm까지 꾸준히 상승하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힘이 빠지는 헐렁한 주행성은 아닐 겁니다. 속도로 따지면 6단에서 80에서 200km 초중반까지 꾸준히 밀고 나가는 출력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 타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본 결과 거의 출력 특성이 그대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6단에서 기어 변경 없이 크루징이 가능해서 엄청 편하게 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반 토크가 좋은 할리는 시동 꺼짐이나 어느 정도 크러치 미스나 기어 변성 미스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부드러운 주행을 할 수 있죠. 이는 할리의 프라이머리 구동계 특성도 한몫하기는 하지만은 할리는 중속의 속도로 아주 편안하게
단순하게 그냥 쭉 달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한 오토바이라서 반대로 말하면은 본격적으로 속도를 즐기기에는 아주 불리한 오토바이입니다. 하지만 스즈키 1000GT는 가볍고 아주 순발력 빠른 속도 위주의 오토바이죠. 또한 토크밴드가 저RPM에서 고속까지 거의 일정한 토크밴드로 순발력을 잃지 않고 달릴 수 있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속도도 저속에서 아주 고속까지 대응이 가능한 세팅이죠. 그러나 초심자가 타기에는 스로틀 미스가 나거나 기어 변속 미스가 나면은 팡팡 튀어나가는 특성이 있어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오토바이이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S1000GT는 주행 포지션도 불편하고 시트도 좀 높죠. 거기다 다루기 쉽지 않은 오토바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주행 습관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중저속의 편한 시트에 앉아서 달릴 것이냐, 좀 불편하지만은 속도를 만끽하며 달릴 것이냐의 선택에 따라 기종을 선택해야 하죠. 만약 할리를 타는 분이라면은 스즈키를 타면 감당이 안 될 것이고, 스즈키 타던 사람이 할리를 타면 무겁고 안 나가서 답답해 죽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라이더는 기변을 할 경우 디자인이나 시트고를 우선해서 오토바이를 고르는 것이 아니고 달리기 성능이나 즉 스로틀 반응, 출력 특성을 보고 오토바이를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리, 유지비가 적게 드는 모델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수입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은 정비 유지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메이커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이 사실이죠. 심지어 미들급이 리터급보다 엔진오일 교체 비용이 더 비싼 메이커도 존재합니다. 부품값이나 정비, 공임 등을 어느 정도 살펴보고 가급적이면은 저렴한 모델 그리고 많이 팔린 모델이 운영 유지하는데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정비센터가 집에서 가까울수록 좋겠죠. 사람의 심리가 그렇듯 말 타면 종부리고 싶다고 편하고 좋은 것만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는 취미이고 레저다 보니까 약간은 불편해도 감수하고 타는 부류가 있기도 하고 한편에는 극각의 편안한 기종만 선택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무조건 옳고 그르다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듯이 오토바이 선택도 다 개성에 따라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보여지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구는 자신만의 스타일에 맞춰 타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 또 극강의 성능 경쟁을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종, 어떤 모델이 좋다고는 딱 잘라서 이야기하거나 지목하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종 선택에 도움이나 될까 싶어서 올리는 영상이니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모델이 내가 생각했던 성능이 안 나온다면은, 내가 생각했던 편안함이 아니라면은 정말 후회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실수는 안 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오토바이 시승 리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시승 리뷰를 안 하는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은 까는 맛과 잔소리 듣는 맛으로 보는 채널인데 이게 시승을 하려면 메이커의 신세를 져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시승 차량을 빌리는 것도 메이커에서 보험료, 주유비, 오토바이 감가상각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까는 것은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라서 마음껏 까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지나 일부 메이커 영업사원이 제 채널을 눈을 부라리고 보고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도 위태위태한데 그나마 지금도 무슨 트집이라도 잡으려고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은 오타 이외에는 트집 잡힌 게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조심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토바이 시승이라야 한 30분에서 길어야 1시간 타고 평가하는 것인데 그게 평가가 될지 저는 살짝 의무시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남의 것 타보면 다 좋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정도 타보고 리뷰를 할 정도로 제 주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리뷰를 하는 국내 유튜버의 시승을 저는 잘 안 봅니다. 차라리 외국의 포럼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걔들은 수만 킬로를 타본 경험에 거기다가 자가 수리를 위한 정보를 유저끼리 많이 교환하고 고질병이나 평소 자주 고장나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많이 교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는 그래서 시승 리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오토바이가 궁금하거나 부러워하거나 하는 호기심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8년을 동행한 할리 친구 오토바이도 한 100m밖에 안 타봤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에 힘이 되는 슈퍼땡스를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이진국님, 황만장님, CPK41님, 이경훈님, 이의성님 감사합니다. 올가을 라이딩 할 때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 제작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